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기중등 초수로 합격한 상담교사입니다. 먼저 사례 발표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경험상 전략과 함께 선생님들의 공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례인데요. 저의 유형과 그리고 성적 그리고 전략과 함께 마치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임용 공부 유형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원 막학기와 함께 초수 임용을 시작을 했고, 또 조교를 병행하는 같이 대학원 조교를 병행해서 주 2.5일로 조교와 임용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또 3월부터 임용 전까지 관리 6조와 함께 졸업 이후 하반기를 올인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성적은 참고용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임용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공부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저만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월 말부터 열품타를 시작했고요. 열품타를 기준으로 공부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열품타 그룹방을 통해서 1년 내내 이제 같은 분들과,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같은 분들과 뭔가 전우회를 가지고 공부를 함께 했었고요. 열품타가 공부 시간이나 랭킹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공부 자극제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고, 또 순공 시간을 빡빡하게 채우고 싶었고, 또 총각을 다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했었고요. 점심 저녁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까지 가지면서 온전히 휴식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6월과 10월 사진을 넣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는 꾸준히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꾸준한 공부도 공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전공의 기간별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교육학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1, 2월에는 제가 교육학은 결과적으로 이제 20점 만점을 받았지만 그 상반기 공부는 버려도 될 정도로 거의 효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남자처럼 정말 교육학을 흥미없게 들었고, 인강만 들었고, 그마저도 밀렸고, 또 그마저도 또 배경 지식이 없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계획도 없어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해한 것이나 구조화한 것들을 함께 가볍게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3, 4월인데요. 저는 인강을 함께 듣는 친한 대학원 동기 언니와 함께 1년 동안 스터디를 지속했습니다. 전화 스터디 형태였고 3, 4월에는 주 2일로 진행했습니다. 제공되는 형성평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문답을 인출하는 스터디였고요. 보지 않고 인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조교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버리는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전화 스터디를 썼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페이스톡이나 구글 미트로 하시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5월에서 7월 중순까지인데요. 5월에는 이제 하프모고가 있고 6월에 전국모고, 7월에 또 하프모고가 있어서 3달 연속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니까 교육학을 거의 손을 놓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시험에 목매는 스타일이라 시험을 잘 보고 싶었던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5, 6월은 교육학의 경우에 기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커리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5, 6월에 매일 30분이라도 혹은 1시간이라도 스터디 언니와 함께 가볍게 교재를 복습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7, 8월 공부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모고 준비에 목매시더라도 교육학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7, 8월인데요. 저는 7월 모고 이후로 거의 모든 에너지가 방전이 됐었고 이때 아마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고 자꾸 졸리고 독서실도 가기 싫었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을 처음으로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가 또 7, 8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서 7월까지의 그 교육학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높아진 불안도와 함께 암기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제공되는 단거나 교재를 최대로 활용해서 단거나 교재를 하나로 딱 끝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과 필기,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필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단거나 교재를 만들었고요. 교육학의 경우에는 단거나 교재가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형성평가 짝스터디 분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주 3일로 스터디 횟수도 증가시켰고요. 문제풀이 자료도 함께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 인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통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다르게 내용 이해가 쌓이면서 아무래도 암기 효율이 상승되고 공부 효율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인출할 때 필기된 문풀 내용도 제가 함께 암기하고 또 인출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바르고 입에 바르면서 이제 반복하는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까지인데요. 이제 막판 스포트죠. 저는 9월, 10월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전공 학원에서 전공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전공 공부량이 많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주 4일간, 즉 월화수목한 교육학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출 분량도 거의 상반기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학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전략이 D-50 플랜 스터디였는데요. 사진에서처럼 이제 교육학 학원에서 제공되는 파이널 자료가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빠르게 암기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실전 모고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답안지를 되게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매를 해서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긴장감 있게 풀었고요. 저는 가장 졸린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서 일요일 기상 직후에 그 2회치 모의고사를 바로 다 풀고 강의를 바로 듣고 오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시간 효율도 좋고 또 아침 시간도 졸렸는데 굉장히 잘 갔던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혹은 졸린 시간이다 싶으신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거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는 D-50 플랜을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30일 동안 한 회독 하고 또 다음으로 또 15일 동안 또 한 회독 하고 마지막은 이제 스터디할 시간도 없어서 개인 공부로 또 한 회독 하고 또 시험 전날에 또 한 회독 해서 저는 50일 동안 총 4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처럼 그 제공되는 모의고사를 그 주말까지 정해진 분량을 회독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모고 복습 차원에서 진행했고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날 속독하기 위해서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한 것이고 회독할 때는 아이패드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침 7시 반에 딱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9시 반 스터디 전까지 이제 서서 암기를 했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 돼서 서랍장을 열고 서서 암기를 했고 이게 공부 텐션과 속도를 높이는 데 좋았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졸리시면 서서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스터디 의존형이라서 개인 암기 시기에도 뭔가 강제성과 텐션을 주고 싶어서 스터디 언니와 이제 그 톡으로 제한 시간을 걸고 이때까지 암기해서 인증하자라는 스터디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 거의 하반기에 많이 스포트를 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공부는 상반기에 제가 많이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힘을 싣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공인데요. 먼저 1, 2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여서 뭐가 중요한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형광펜도 아예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연필로만 줄을 긋고 필기했습니다. 또 예습할 시간도 아예 없어서 전주 강의를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고 나서 토요일 수업 후에 스터디원들과 문제를 만들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1, 2월 공부는 선생님들도 뭔가 3월 모고를 딱 하프 모고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방향 잡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에서처럼 한 스터디원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형성평가를 스터디원들과 문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짝스터디로 그것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이 방법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개념 명칭이 질문이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인출이 되는 방식을 하셔야 아웃풋 위주의 질 높은 암기와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 직전에 이제 2주 동안 형성평가 짝스터디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암기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1, 2월 공부를 하면서 후회되는 것은 이해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냥 드립다 암기만 하니까 정말 빨리 까먹고 효율도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 4월인데요. 저는 3월부터 기출 강의가 이제 보통 시작이 되는데 초수였기 때문에 기출 강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강으로 이제 강의를 수강하였고 보통 수요일에 직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일요일마다 아침에 문제를 빠르게 풀고 인강 듣고 또 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 한 일인데 3, 4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기출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기출 사례들을 전부 전공교재 빨간 이제 펜으로 필기를 했어요. 저는 뭔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걸 좀 힘들어해서 어차피 전공교재는 계속 무한해독을 할 거니까 그때 빨간 펜으로 이제 기출 사례들을 보면서 사례까지 암기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기출 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모고에서 당연히 고득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그 개념이 요구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게 외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 전략을 저는 통암기로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1월 시험 합격이라는 긴 여정을 두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1년을 버티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하프모고에서 고득점으로 관리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 6월인데요. 저는 통암기를 후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5월 하프모고에서도 그렇게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실수 패턴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을 하였고 그 패턴을 화이트보드에 작성을 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 숙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암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그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몰라서가 절대 아니고 이게 정확히 외우고 쓰지 못해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무한히 암기를 했고요.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좀 이해력, 문해력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무식하게 통암기를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뭔가 문과 성향이 강하고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암기를 하지 않아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방법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입과 손을 모두 사용했고요. A4 용지를 오른쪽에 두고 이제 말 속도에 맞춰서 그냥 종이로 빠르게 적어 나갔어요.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한 글자, 뭐 화살표,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적어 나가면서 암기를 했고 또 안 보고 백지 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6월까지 강의가 진행되면서 단권화에 밀리지 말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에 이제 적어가지고 올려놨던 것, 그리고 또 공부를 했던 그 모습을 현장 느낌을 딱 살릴 수 있는 사진을 2가지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 8월인데요. 하반기의 시작이죠. 문풀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때 저는 기출 때랑 마찬가지로 문풀 자료에 나와 있는 예시, 사례, 또 교재에 없는 추가 내용들을 모두 전공 교재에 얘는 파란색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풀 자료에는 상반기에서 제가 대충 넘어갔던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풀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성평가 스터디와 병행해서 그 문풀 스터디도 함께 짝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필기했던 문풀과 기출 내용을 같이 인출하게 되면서 사례까지 암기했던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려붙이는 단권화는 일절하지 않았고 이제 문제지 해설지를 주시는데 그 문제지와 해설지를 그냥 각각 타공해서 따로 놨습니다. 오려붙이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점심시간에 그냥 바로 타공을 해서 그냥 보통 스테이플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공을 바로 하니까 그냥 쉽게 넘기면서 수월하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심리검사 뽀개기랑 손진기 짝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걸 통암기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그 짝 스터디 하실 때 키워드 위주의 문제를 내주시는 형식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장애 기간은 뭐 하위 장애는 몇 가지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해설지와 문제지를 따로 그냥 오려붙이는 것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제 심리검사와 그 손진기 공부한 그 계획표를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9월인데요. 막판에 이제 저는 형광펜을 좀 특이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안 외워지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 위주로 했고요.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한 어떤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실전 모고 쿼리이기 때문에 모고를 매주 보거든요. 이때 제가 1회 모고를 보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고, 이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또 편식 공부가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내가 책을 갈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상반기 때 시간이 조금 여유롭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좀 전체 내용을 좀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제대로 안 외워졌던 것들을 막판에 외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편식 공부를 그동안 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너무 밀려와서 매일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전 공부에 제가 좀 실전 모고에 좀 목매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제공되는 주차별 계획표를 교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계획표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표에 충실해서 이제 짝 스터디를 진행했고 9주 동안 3, 3, 2, 1 커리로 진행했습니다. 3주에 하나, 그 다음 3주에 또 한 회독, 그 다음에 2주에 한 회독,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한 회독 이런 식으로 돌렸고요. 3회독을 2번 한 이유는 좀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외워야 나중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그 미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 구글 미트를 켜놓고 저는 눈 뜨자마자 눈 감기 전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그래서 뭐 공부하면서 뭐 사무치는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별하진 않지만 저만의 전략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언급했던 뭐 스터디나 열품탑 구글 미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타임랩스, 독서실에서 타임랩스를 자주 했었고요. 빨간색으로 제가 머리띠를 안 까먹으려고 저렇게 해놨는데 여자분들은 그 잔머리가 되게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저는 딱 머리띠를 사니까 그 머리에 대한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됐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이제 올백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 문구로 이제 제가 공부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그냥 막 적어서 막 아무데나 막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션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식스를 저는 달고 살았는데 뭐 하반기에는 매일 2캔씩 마시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독극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 이제 그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그 카페인의 에너지 드링크를 항상 먹었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잠을 농도 있게 자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템빨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칼타공기, 이제 타공기를 많이 썼고 또 그 재단기를 사용해서 이제 오려 붙이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했으니까 가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 또 컬러 클립을 또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 과목을 정확하게 빨리 보고 이제 시간이 또 생명이니까 그런 효율성이 좋았고 이제 똑딱 하면 열리는 이제 루즈링 말고 이제 링 형태가 있는데 저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루즈링은 좀 흐물흐물하고 좀 사용도도 좀 떨어지고 일회성인데 저 똑딱링은 좀 사용도 계속할 수 있고 또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이 좋아서 인터넷에 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치는 말을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최종 합격 이후에 제 1년 공부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었나? 라는 걸 되새겨 보았는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 저를 약간 불신하고 채찍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암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제 능력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었는데 그 심지에는 그 성공 경험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가도 갑자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심지와 불이 모두 있었고 심지보다 불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안은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불안을 원동력과 어떤 땔감을 삼아서 공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요소로 선생님들이 좀 사고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 합격 보기 딱 1초 전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 전우회를 가지고 서로 믿어주고 또 버텨나가면 1년 뒤에 저 손 너머에 최종 합격이라는 4글자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이상 부족한 제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교직에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